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께서 요런 조건으로 어떤 차트에 표시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색식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거는 차트에다가 뭐 화살표처럼 어떤 그런 걸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조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이런 걸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차트에다가. 이제 요 조건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고, 다른 종목들을 확인해 가면서 정말 좋은 조건이면 여러분들 한번 세팅을 해보시길 권장드리겠고, 정말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뭔가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만들어내는가, 요런 정도를 좀 한번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첫 상한가를 올린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상한가를 차트에다 한번 표시를 해줘 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에서 사용자 지표 들어간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해볼게요. 상한가 조건을 보니까 상한가 이후에 눌림 검색, 눌림을 타점을 잡는 검색으로 보이거든요. 상한가 눌림 타점,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고, 일단 그럼 상한가를 표시를 해줘 볼게요. 상한가를 먼저 표시를 하려면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1.29, 그러니까 29% 이상이면, 이게 정말 1.30으로 하면 가끔은 1.298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측정될 때가 있어요. 그 가격대의 호가창 단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29%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뭐 캔들 모양으로 그 색칠을 칠해 볼까요? C가 종가죠. 클로즈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C1을 괄호 열고 1이라고 하는 거는 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2가 되면 전전일이 되겠죠. 하여튼 요게 상한가를 가면 여기다가 색칠을 한번 해줘 보자. 그러면 C 곱하기 뭐 1.3 이거를 색칠을 해주고, 만족하지 않으면 0 이렇게 하고 수식 검증. 그러면 작업 저장. 그 상한가 눌린 타점에 조건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스케일, 여기서 가격을 표시해주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 표시가 되죠. 근데 요게 아까 상한가 그 종가의 한 30% 정도까지 더 위로 올라가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게 라인을 선으로 하지 말고 막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뭐 색깔을 뭐 주황색 이런 걸로 색칠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간 봉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색깔을 좀 진하게 해볼까요? 이런 거 색깔은 여러분들의 미적 감각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공돌이 마인드라서 별로 예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상한가를 표시를 했고요. 5일선 이탈하고 11선 위에 지지받는 요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5일선이랑 11선을 표시를 해볼게요. 수식관리자 다시 들어가서 아까 만든 여기에서 5일선, 그 다음에 11선, 이거는 그냥 쓰면 되겠죠. 에버리지를 쓰면 되는데 저는 지수 표현을 쓰기 때문에 EAVG를 쓰겠습니다. Exponential Average의 약자고요. 여기에다가는 벡터에다 C를 넣어주고 기간을 넣어주면 이게 5일선이 됩니다. 그러면 11선은 요거를
10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식 검증, 작업 저장, 그러면 여기 반영이 안 되는데 요때를 요 차트 이 기간을 주로 바꿨다가 일로 다시 오거나 이렇게 하면 요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면 이걸 아예 없앴다가 다시 표시를 해도 되고요. 이거 아까처럼 이제 또 색깔을 조금 만져볼게요. 5일선 여러분들 쓰시는 색깔로 하시면 좀 편하겠죠. 5일선은 분홍색으로 쓰고 11선 저는 안 쓰는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요 목적상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 이후에 요 5일선이 깨지고 그 다음에 11선보단 위에 안착되어 있는 뭐 요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쵸? 요 포인트 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네요. 요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봐봅시다. 그러면 조건을 다시 봐보면 종가에 양봉이 뜨는 거를 확인한다. 5일선 이타로 11선의 지지를 받는다. 10일 안에 검색을 하는 게 좋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 조금 제대로 해야지 되는데 카운트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눌림 타점 이렇게 해서 카운트라는 이 변수를 하나 둬서 여기다가 sum1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이 카운트에 그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차트가 표시되는 요 봉에 시작하는 지금 여기 보면 600개 봉이 여기 로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 600개 봉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날 sum 1 이러면 1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운트 값에다가 1을 더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봉이면 1이겠죠. 두 번째 봉은 1에다가 이게 썸이기 때문에 이건 누적으로 약간 재귀적으로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귀적이란 말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아주 쉬울 텐데 프로그래밍 모르시는 분들은 완전 이상한 용어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기 위에 누적해서 더해지는 누적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면 요게 만족하는 날로부터 며칠 지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카운트를 일단은 좀 써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5일선 이탈, 그 다음에 11선 위에 지지, 이거를 조건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5일선을 이탈했다는 거는 쉽죠. 그거를 일단 컨디션을 해볼게요. 컨디션을 5일선을 이탈했다. 그리고 11선을 지지했다. 요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은 뭐 AA라는 변수를 하나 넣어서 일단 C가 EAVG 5일선 C의 5 이거를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탈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지지받는 거는 그냥 11선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브로드해지고 이격도를 이용해 볼까요? 이격도는 disparity 예 맞네요. 요렇게 해서 10일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현재의 주가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종가가 이 10일이라는 요 11선 이건 지금 제가 아까 여기다가는 그 지수를 썼는데 사실 요거는 지수가 아니고 그냥 에버리지 값이거든요. 단순 이평에서 값을 표시하는 건데 어쨌든 숫자가 5, 10 이렇게 좀 작은 숫자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종가랑 이게 동일한 값이면은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100이 나와요. 100. 그러니까 종가가 요보다 조금 작다고 하면 한 98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살짝 깨진 정도까지는 괜찮다. and 한 105 정도로 해볼까요? 105면 5%예요. 그래서 요 디스파리티가 105보다는 작다. 네, 이렇게 하고 요 맨 뒤에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거는 이게 그냥 조건이 끝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더 이어질 것이다. 제일 파이널 스테이트먼트에만 요걸 안 찍어주면은 그게 여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지지하는 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상한가, 그러니까 일단 상한가 이후에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상한가 갔었을 때 그 수식 요거를 복사해서 뭐 하이 리밋이라고 할까요? 상한가를 영어로 모르겠네요. 하이 리밋은 요거다. 하이 리밋은 요렇게 요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요걸 만족한다 요렇게만 하면 되겠죠. 요것만 만족하면 될 거고, 그리고 카운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할 건데 value when을 쓰면은 되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값을 저장해 놓고 value when 이렇게 하고 괄호를 쓰면 요게 그 문법입니다. 몇 번째가 만족되는지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몇 번째 캔들을 어떤 숫자로 표현해줘라. 이제 이게 이 value when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요거 하이 리밋이라는 상한가 간 경우, 요게 그러니까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이제 29% 이상 올랐을 경우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래서 하이 리밋 일 때 요때 데이터를 그 카운트 요 변수를 넣어주면 몇 번째 봉인지가 나오겠죠. 수식 검증 수시로 눌러보면서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저장을 하고,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요거가 이제 안 들어갔죠. 이제 상한가를 만족한 후에 10일 안에 이제 그거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if문을 써서 그 카운트, 요 카운트가 요 value when 요것도 변수를 좀 이용해서 요 두 가지를 빼주는 요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count from high limit 이렇게 해볼까요? high limit. 네, 이렇게 하면 요거를 만족하는 요 카운트 값이 요걸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if 이 컨디션을 정할 때 count from high limit 이거랑 이 현재 종가 기준으로 이건 카운트가 계속해서 커질 거니까 count에서 count from high limit을 빼준 값이 요게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게 10일 안에 되는 요걸 만족하는 요 조건을 만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5일선 깨졌고 10일선 지지받는 요 조건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괄호를 묶어줘서 좀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and 요 AA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기둥을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기둥은 뭐 C에 C 곱하기 1.3 이런 정도의 캔들 하나 세우고 틀렸으면 그냥 0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 세미콜론 안 찍고 이렇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실수가 있나 한번 봐볼게요. 눌림 타점 여기서 표시가 되길 바랬는데 지금 이것도 막대로 바꾸고 표시가 안 되네요. 여기 표시가 됐다. 자, 조건에 맞는지 한번 봐봅시다. 상한가를 기록했고 5일선이 깨지고 요 11선 부근에 있는 상태네요. 양봉일 때라는 조건을 좀 추가해 줘야겠네요. 이게 음봉일 때 이 녹색 기둥이 떴네요.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 양음양 패턴이 나왔었군요. 이렇게 갭 뜨고 음봉 떨어지고 양봉.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열흘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기 5일선이 깨지고 11선보다는 위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녹색이 뜬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건 양봉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넣으면 요것들은 요 녹색은 다 없어지겠죠. 그거를 추가해 볼게요. 양봉이라는 조건을 추가해야겠네. 4번에서 그러면 AA 했으니까 BB를 넣어서 이거는 종가가 어제 도찌는 빼고 어제 종가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양봉으로 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하는 거면 갭뜬 음봉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갭뜬 음봉 말고 양봉을 표시하려면 그냥 시가 기준으로 합시다. 시가가 요거를 종가가 시가는 오픈입니다. 오픈, 클로즈, 하이, 로우 이렇게 해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요것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 BB를 여기에다 만족할 때라고 추가를 해볼게요. 수식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작업 저장. 이렇게 하면 요것들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사라졌죠? 녹색이 하나도 안 떴네요. 혹시 종목이 그런 조건이 안 났을 수도 있으니까, 박셀바이오. 어마어마한 종목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게 상한가라고? 진짜? 종가에서, 요 종가가. 와, 30%. 그러네요. 이게 상한가네요. 그러면 이게 연속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네. 근데 이게 가격 차트로 봐서 이게 엄청 좀 찌그러져 보여서 이 어마어마한 3연속 상한가 때문에 이게 되게 큰 그거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이 5일선이 깨졌고 11선 부근에 지지하는 양봉이 여기서 떴습니다. 이후에 음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일궈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요게 지금 엄청 좋은 타점이냐? 이제 아직은 몰라요. 좀 종목을 여러 개 더 봐볼게요. 덕성에는 여기에서 이게 떴었네요. 요게 뜨고 나서 요거보다 더 아래로 간 적은 없네요. 그쵸? 덕성에서도 나쁘지 않은 타점이었고 일신석재 여기서는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을 살짝 뜨고 이렇게 쐈다가 완전히 눌러버리면서 여기서 완전히 그 개미들 렌탈을 날리는 그런 캔들이 나왔고 이 5일선 깨지고 11선도 깨졌는데
제가 11선 지지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한 2% 정도까지는 봐주는 조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양봉이 뜨니까 여기서 녹색이 떴는데 그 2%까지 올라가는 거를 그것도 안 한다 이러면 요거는 녹색 불이 들어오진 않겠네요. 대신에 어쨌든 여기서는 녹색 요게 뜨고 나서 한참 이 아래로 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뭐 결국은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요 일진 석재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핑크스님 지금 채팅을 이제 봤는데 상한가 치고 3일에서 7일 이후 5일선 깨는 거는 음봉도 괜찮다. 다음 날이라도 종가 11선을 지켜주는 양봉이 매수 타점이다. 아, 맹키님 감사합니다. 3,000원. 그 제가 지금 그 채팅을 봐가지고 답장 인사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들어서 처음 보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라이브도 좀 가능하면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조금 더 봐볼게요. 다른 것들. 아이퀘스트 여기는 아직 뜰만한 그게 없었고 남해화학 네 여기도 보시면 요거를 다 지워볼게요. 여기서 상한가 가고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그 지지받는 상태에서 녹색 봉이 떴는데 이후에도 여기서 아주 짧은 단기간 상승이 나왔고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흐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만 보고 했을 때는 뭐 수익이 낮겠고 조금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도 말해주지는 않는다. 약간 그렇게 보이네요. GH 신소재 이거는 요때 뜨고 아주 좋았네요. 그쵸? 상한가가 이렇게 계속 상한가를 표시해주는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상한가가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그냥 바로 차트만 보고는 상한가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상한가 표시해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녹색이 뜬 게 여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뜨는 그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가 뜨고 이렇게 눌렸다가 지지받고 며칠 더 횡보하다가 다시 날아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을 조금 더 만약에 보완을 해본다면 여기 거래량이 상한가 갔을 때 이후로 거래량이 쭉 없잖아요. 요런 게 조금 의미가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눌림을 주는 것, 그리고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고 지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거래량 같은 것도 좀 넣어주면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면 뭐 남선 알미늄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오잖아요. 보면 여기 600 이렇게 있는 게 요 캔들 숫자를 다 더해보면 이게 600일의 캔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연속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4800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계속해서 더 과거 데이터를 로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안 보이던 이런 게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기서는 상한가 이후에 그 원하는 조건대로 눌린 이제 그런 건 없었네요. 네. 여기서는 그랬고, 또 다른 거. 링크 제네시스. 여기도, 여기서 상한가가 3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때 산 개미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이겼죠. 그래서 계속 하락된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이제 이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아주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후에 거래량이 여기서 조금 있었고 거래량이 쭉 없다가 여기 돌파하는 지점에서 역시 여지없이 거래량이 터져줬네요. 이때 이후로 이제 파동이 진행이 다시 되진 않고 여기서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질 때도 다시 흘러내렸고 그런데 최근에 이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요때보다는 적게 터졌네요. 근데 어쨌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흐름을 조금 주시해 볼 만한 필요는 있겠네요. 어쨌든 요거 분석하려는 게 아니죠. 지금 요 다른 차트 또 봐볼게요. 한솔홈데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지지가 나와줬는데 이후에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겠다 하면 그 손절가는 짧게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요 녹색봉이 뜨면 녹색봉이 뜬 것의 시가 정도는 손절을 잡아야 요때 손절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상한가를 이렇게 가면서 거래량이 터진 것과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하면 이거를 견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언제 다시 잡으면 되냐면 요걸 다시 돌파해 줄 때, 요럴 때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그런 식으로 하고 손절가를 회복하면 재공략한다, 복수전 들어간다,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한번 지고 여기서 복수전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타점이 또 왔는데 여기서 또 깨진 거죠. 여기서도 또 짧은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돌파할 때 이때 잡았으면 이제 다시 한번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보면 이게 상한가 나오고 이렇게 빠지고 상한가 나오고 급등락이 막 있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단기 매수 하시면 이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LG전자 이런 건 안 뜨겠죠. 그때 요때 상한가 간 그때 한번 말도 안 되는 상한가가 한번 떴었죠. 이게 진짜 상한가인가요? 거기 상한가에 가까운 건가요? 29.61. 예, 뭐 상한가였겠네요. 거의 역사적인 날인 것 같고. 노랑풍선. 이때도 아주 좋았네요. 와,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팍팍 떨어져가지고 갭을 뜨면서 하락을 해가지고 요거는 잡을 수 있겠나 싶은데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요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살짝 깨졌다가 종가에서는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타점을 공략을 할 때도 요거 하나만 단편적으로 이 녹색 기둥 떴네 그래서 여기서 잡아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뭐 구름대 같은 거 다른 지표도 한번 좀 추가를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지표에서 일목균형표 이런 거 하나만 넣어볼게요. 그래서 다른 건 빼고 기준선이랑 구름대만 남겨두고 그래서 요런 게 떴는데 구름대 위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구름대 부근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상태예요. 근데 아까 전에 다른 것들 이것도 구름대 다 위에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꽤 이렇게 좀 이격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칼 손절을 해야지 되고 아까 박셀 아까 전에 어땠죠? 박셀은 구름대가 생기기도 전이었네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수식을 익숙하지 않으시면 되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 제가 설명을 이게 어떤 수식인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C는 종가, 오픈은 O 시가, 로우는 L 이거는 저가고 하이는 H 그래서 이거는 하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그 전일, 전전일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할 때는 요 괄호를 쓴다. 그 다음에 요런 if나 뭐 value when 뭐 하이스트, 맥스 뭐 이런 크로스 업, 크로스 다운 뭐 이런 함수들은 뭐 해보시면서 이건 외우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1.29배 그러니까 30%죠. 30% 이상인 경우에 표시를 해주는 요런 식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뭐 임의의 숫자를 쓰셔도 되고 뭐 그런데 요게 숫자를 쓰면 이 가격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걸 그냥 1, 0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닥에 완전 딱 붙어갖고 이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가 기준으로 종가보다 조금 더 길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럼 1.6으로 해도 되고요. 뭐 2로 해도 되고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핑크스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조건들도 더 넣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 커스터마이징 해보시고, 여기에 제 의견은 거래량이 이제 그 상한가 갔었던 그 거래량보다 이제 확 작아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추가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게 더 좋냐, 이제 이런 것들은 차트를 보면서 그 수치를 좀 튜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상한가 간 날의 거래량보다 뭐 적어도 30% 미만으로 좀 떨어지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서 튜닝을 해보시고, 저한테 이런 값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역으로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한번 다시 봐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이 요청한 식으로 이렇게 한번 차트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검색식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이런 좀 커스터마이징 된 이런 조건들은 검색식으로 하기에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 일단 표시를 해두는 것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그 타점을 잘 잡아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런 녹색 기둥이 떴을 때 시가 정도를 이렇게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로 시가로 하기 조금 짧다 싶으면 시가에 뭐 마이너스 5% 정도를 이렇게 잡고 한다거나, 시가에 마이너스 3% 정도를 잡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그 트레이딩에서도 뭐 한 가지 새로운 좋은 타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